저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9시간 이상 리서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내용들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어요. 특히 앞으로 다룰 예정인 어떤 사건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어떻게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영상 중에서 가장 험난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심각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건강보조제 사고를 조사하면서 몇 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원래는 짧게 다룰 예정이었는데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9시간 이상 리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해외 논문들을 뒤지고 의료진들과 인터뷰하며 얻은 충격적인 내용들을 정리했어요. 저도 평소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천연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고 있었거든요. 천연이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조사를 통해 정말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집중적으로 조사한 사건은 일본에서 일어난 홍국 사태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제조업체의 실수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파고들수록 정말 끔찍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한 회사에서 제조한 홍국 제품을 섭취한 후 신장에 문제가 생겨 많은 분들이 입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과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 되는 정도였어요. 며칠 지나니까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더라고요. 발목이 퉁퉁 붓기 시작했는데 병원에 가니 급성 신부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3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신장 기능 검사를 받고 계신다고 하더군요. 홍국이 뭔지 아시나요? 쌀에 붉은 곰팡이를 배양해서 만든 발효식품입니다. 전통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홍국 추출물이 LDL 콜레스테롤을 15%에서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죠.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제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붉은 곰팡이만 순수하게 배양되어야 하는데 청곰팡이가 섞여 들어갔어요. 그 결과 푸베룰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되었고 이것이 신장의 세뇨관을 파괴한 거죠. 저는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일본 국립의 약품식품연구소에서 동물 실험을 해봤는데 이 물질을 7일간 투여했더니 신장의 세뇨관 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해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같은 원료를 수입해서 사용한 대만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우리가 먹는 건강보조제들이 과연 안전할까? 제조 과정에서 뭔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었어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신장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자세히 알아본 건 처음이었어요. 신장은 우리말로 콩팥이라고 부르죠. 콩 모양을 한 주먹만한 크기의 장기입니다. 좌우 양쪽에 두 개가 있어서 하나의 문제가 생겨도 다른 하나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장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워요. 말 그대로 혈관 덩어리입니다. 심장에서 펌핑된 혈액 중에서 신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혈관 덩어리가 약 100만 개나 있습니다. 이 사구체들이 24시간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는 역할을 해요. 건강검진에서 받는 결과지에 단백뇨가 나왔다거나 신사구체역 와율이 낮다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사구체의 기능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특히 주목한 부분은 세뇨관이에요. 사구체에서 걸러진 액체가 지나가는 관인데 여기서 우리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재흡수하고 최종적으로 소변을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번 홍국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게 바로 이 세뇨관이었습니다. 독성 물질이 세뇨관 세포를 공격해서 급성 세뇨관 괴사를 일으킨 거죠. 세뇨관이 망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말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첫째, 소변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우리 몸에 노폐물과 과다한 수분이 배출되지 못해서 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발등부터 시작해서 발목, 정강이가 부어오르고 심한 경우 얼굴까지 퉁퉁 붓게 되죠. 둘째, 체내 독소가 쌓여서 요독증이 발생해요. 메스꺼움, 구토, 극심한 피로감이 나타나고 전신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됩니다. 셋째, 나트륨, 칼륨, 칼슘 등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깨져서 심각한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정말 무서웠습니다. 급성 심부전 상태가 되면 응급실로 달려가서 즉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투석 치료까지 받아야 한다니까요. 피해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루 종일 토하고 몸은 퉁퉁 붓고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신장이 거의 망가졌다고 하시는데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인식이었습니다. 저 역시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의사가 처방한 약은 부작용이 걱정되지만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는 천연 성분이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의사가 처방하는 약들은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철저히 검증됩니다. 정부 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은 것들이에요. 반면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고 품질 관리나 안전성 검증이 덜 엄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제품들의 경우 더욱 위험해요. 저는 이번 조사를 하면서 해외 직구 사이트들을 둘러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 나라마다 제조 기준이 다르고 우리나라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실제로 어떤 피해자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유명한 해외 제품이라고 해서 주문했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후기도 좋았거든요. 근데 먹고 나서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보조제를 무조건 피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몇 가지는 복용하고 있어요. 다만 선택할 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첫째, 정식으로 수입되고 식품의 약품안전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분 표시가 명확하고 제조회사와 유통업체가 분명한 제품만 구매하세요. 둘째,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한 후 복용하세요. 건강보조제와 처방약 사이에 위험한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셋째,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건강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홍국 사건과 관련해서 콜레스테롤 관리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조사해 봤습니다.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해외 논문들을 찾아봤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 결과가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천연 성분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거든요. 첫째, 차전자피라고 하는 실리움 껍질 성분이 LDL 콜레스테롤을 약 6%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이더라고요. 둘째, 식물성 스테롤이 풍부한 콩류나 견과류를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수치의 4%에서 10% 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홍국 성분이 15%에서 25% 정도의 감소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품질이 보장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들의 최종 결론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의외였습니다. 이런 천연 성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의사가 처방하는 스타틴 계열 약물이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며 복용하기도 편하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스타틴 약물은 LDL 콜레스테롤을 30%에서 50% 이상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를 통해 안전성도 검증되어 있고요. 또한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낮추는 게 아니라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되어 있어요. 저는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연 성분에 대한 막연한 신뢰보다는 과학적 근거에 바탕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 의료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들이 천연 성분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독버섯도 천연이거든요. 천연이라고 해서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뼈아픈 말씀이었어요. 이번 조사를 통해 시니어 분들의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한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특히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는 필수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 신사구체역화율, 단백뇨 유무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라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나누어 마시면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되거든요. 다만 심장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해요.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시고 조리할 때 소금 대신 다양한 향신료를 활용해 보세요. 넷째,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격렬한 운동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 등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아요. 다섯째, 약물 복용에 신중해야 합니다. 소염 진통제나 일부 항생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의사 처방 없이 오랫동안 복용하지 마세요. 한 노인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환자분들이 건강보조제는 많이 드시면서 정작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신장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초기 증상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 정말 많은 의료진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첫째, 소변의 변화입니다. 소변량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경우, 색깔이 진해지거나 혈뇨가 나오는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둘째, 부종이에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꺼풀이 붓고 저녁에는 발목이나 정강이가 부어오르는 경우 신장 기능 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셋째, 피로감과 식욕 부진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피곤하고 밥맛이 없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넷째, 메스꺼움과 구토죠. 특히 새벽에 메스꺼움이 심하고 구토가 계속된다면 요독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피해자 중 한 분은 이런 증상들을 겪으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몸이 좀 무거운 정도였어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얼굴이 퉁퉁 붓고 소변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그때 뭔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9시간 이상 리서치를 하면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봤고 여러 전문가들과 인터뷰도 했어요. 처음에는 짧게 다룰 예정이었는데 여러분께 정확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길어지게 되었습니다. 건강보조제나 영양제를 선택할 때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것, 천연 성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품질이 보장된 제품을 선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보다 기본적인 건강관리가 어떤 건강보조제보다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적절한 운동, 충분한 수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진정한 건강 장수의 비결이에요. 앞으로도 더 많은 충격적인 사례들을 조사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심각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생각나는 친구나 지인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살짝 공유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나눔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